융합을 해서 좋은 거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엘리펀트. 화이트 엘리펀트가 뭐냐면은 쓸데없이 비싼데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융합은 많이 들으셨죠. 뭐 귀 따갑게 들으셨는데 이게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갑자기 2021세기에 갑자기 짠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 옛날부터 다 있었습니다. 사실은 건축에서 다 있었고요. 그 고딕 성당을 보시면은 융합의 총체예요. 완전히. 건축을 전공하신 분은 안 계시죠? 네, 근데 다 이제 여행 가시면은 건축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기 가면은 뭐 윈도우 그 창문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이게 건축물인데 뭐 조각이 막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조각이고 어디까지가 건축이고 어디까지가 미술인지 헷갈립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악기가 하나 있는데 얘는 이 건축물에서뿐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건물이 사실은 악기입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은 이 공간에서만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딕 성당은, 고딕 건축은 건축과 예술, 많은 분야, 특히 심지어 음악까지 완전히 융합되어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융합을 했을 때 무엇이 일어날까? 융합을 하면 뭐가 좋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저는 이 말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융합을 해서 좋은 거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라는 그 시스템 이론의 명제에서 융합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다. 부분을 모았더니 그게 부분의 총합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할 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더 이상이 뭐냐? 부가가치가 뭐냐?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그래서 융합이 사실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냥 갖다가 붙여놓으면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말로는 창발성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머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발성이 저는 융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수백 년 전부터 건축에는 융합을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20세기의 바우하우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세기는 되게 전문화되죠. 모든 분야가. 그래서 완전 따로따로 가다가 다시 21세기에 와서 다시 융합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에는 이렇게 융합을 해도 잘 안 됐는데 지금은 그 매개체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IT나 이 과학입니다. 과학기술이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대에 융합을 할 대상은 저는 이 시대에서 중요한 최고의 기술인 IT, 미디어 아트 이런 것들이 건축에서 만났을 때 새로운 창발성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의 강의는 하여튼 건축과 미디어가 만났을 때 이제 미디어타이제이션, 미디어화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많은 것들이 미디어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움직이지 않고 고정적인 것들이 유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건축도 고정불변하고 피라미드처럼 몇천 년을 영속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그 미디어화가 진행이 되면서 건축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변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응하기도 하고 그 사람 사용자한테 주인한테 맞춰주기도 하고 그래서 더 본적으로 더 사용자 인간 중심의 건축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저는 스케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과 미디어 아트에 연관된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이라고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 아시는 정의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재화를 만드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 요즘 따라 이상하게 미디어 아트가 도깨비방망이처럼 뚝 등장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디어 아트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미디어 아트 많이들 들으셨는데 도대체 미디어 아트가 뭔가? 미디어 아트라고 했을 때 원래 전통적으로 미디어 아트는 마샬 맥루한 몇십 년 전에 캐나다인 그 박사가 이제 얘기했던 매스 미디어 아트에서 매스가 빠진 거예요. 그게 미디어 아트라고 불리다가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어떤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그런 뉴 미디어 아트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아트, 디지털 기술이 나와서 뉴 미디어 아트에서 또 뉴가 빠지면서 또 미디어 아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미디어 아트하고 지금의 미디어 아트는 용어는 같은데 의미는 달라요. 근데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사실 뉴 미디어의 아트라는 용어는, 그 아트라는 용어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광의적이고 모호한 용어이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래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 미디어 아트를 얘기할 때 현재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신 표면 그 피상적인 어떤 표현은 뭐냐면은 예술 창작에 있어서 현재의 디지털 기술을 응용하는 행위를 그냥 미디어 아트라고 그냥 퉁치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미디어 아트를 표현할 때 이제 기술하고 예술이 혼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신기하고 재미나고 좀 독창적인 걸 하다 보니까 요거를 산업하고 연관시키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요즘 최근에 들어가지고 미디어 아트하고 산업을 연관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기술이 전면으로 나왔을 때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예술보다 기술이라는 면이 더 부각이 돼가지고 이제 전면에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엘리펀트. 화이트 엘리펀트가 뭐냐면은 쓸데없이 비싼데 별 필요는 없는 것.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근사하고 화려하고 멋져 보이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인데 열 수가 없어요. 이게 화이트 엘리펀트의 예제예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더라. 저희가 빠진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미디어 아티스트로 불리고 있으니까 미디어 아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미디어 아트란 다른 게 아니고 기술 뭐 들어간 그런 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메시지만을 위한 최적의 매체를 찾는 행위. 또 하나가 매체가 지닌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내는 행위. 이 두 가지를 저는 미디어 아트의 정의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스타트업에 관련된, 저도 이제 스타트업 1인 창조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정량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산업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에 집중을 하다 보면 반드시 놓치게 되는 게 저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그게 굳이 비록 산업화는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컨텐츠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한두 가지가 분명 필히 대박이 날 거예요. 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좀 더 재미나고 즐거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